사실 저는 여기가 미달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경기도 일산이고요. 더샵 브랜드를 달고 이런 단지가 분양을 해요. 그냥 보면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가 아파텔이에요.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청약을 하고 싶으신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더샵 일산 엘로이에 대한 진매달의 생각은 어떤지 이걸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일단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되는데요. 오피스텔이라 고민되고 가격이 고민되고 입지가 좀 아쉽다. 결국에는 가격 문제죠. 가격이 많이 저렴했으면 이런 걱정들을 다 상쇄시키고 경쟁률은 쭉 올라갔을 텐데 이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얘가 고민이 되고 얘까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단지 입지를 좀 보자면 여기가 김포 이렇게 나눠서 왼쪽이 고양시 오른쪽은 서울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강서구가 있죠. 이렇게 경의중앙선이 쭉 내려오면서 백마역이 있고 그리고 풍산역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입지에 있어요. 요걸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풍산역, 백마역, 우리 단지 위치 안에 이렇게 붉은 칸이 3칸이 있죠. 위에서부터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고요. 요 붉은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되겠네요. 위에서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죠. 그래서 여기 분양 물량을 보면요. 1단지가 732, 2단지가 488, 3단지가 732세대가 분양을 하고요. 여기에 펜트도 몇 개씩 껴 있는데 요거는 분양가가 몇십억씩 하고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니까 일단 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 분양 가격이 1단지를 보니까 쭉 보니까 7억 8천, 7억 9천 그리고 저가로는 6억 4천 뭐 이렇게 있네요. 여기 해당 층과 타입과 방향에 따라서 뭐 가격이 다를 텐데 3단지까지 가격을 보면 최고가가 7억 9천 선이네요. 최고가 기준으로 7.9억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냥 거의 8억이네요. 8억.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84 타입이지만 아파트로 따지면은 25평에 해당되고요. 실제로는 잘 나온 아파트 25평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체감상은. 그냥 절대 가격만 봐도 비싼 거죠. 이건. 여기가 백마역 그리고 우리 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일산 동구 풍동이에요. 우리 풍동의 25평대 아파트에 기존 실거래가 순으로 줄을 이렇게 세워봤더니 매매가가 4억 2,800, 뭐 4억, 3억 7천, 3억 6,700,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분양하는 가격이 7억 9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산은 동구와 서구가 있는데 이렇게 지도로 보면요, 이 붉은색이죠. 고양시는 이렇게 덕양구와 이쪽에 일산 동구 그리고 일산 서구 이렇게 서구, 동구, 덕양구로 나눠지는데 현재 일산의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곳은 이쪽 일산 서구 쪽이고요.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줄을 세워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킨텍스 원시티 3블럭에서 최근 신고가가 15억 9천만 원에 나왔어요. 여기죠. 여기가 한강이고 이렇게 자이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킨텍스고 여기서도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온 거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 비율별로 순위를 나열해 본 거고요. 여기는 20평대, 여기는 30평대. 이거는 단지명은 안 적어놨는데 이렇게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곳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장항동이고요. 이 장항동에서 가장 비싼 단지를 백석동에서 가장 비싼 단지, 주엽동에서 가장 비싼 단지 이렇게 가장 비싼 단지들이 각 몇 퍼센트의 비율로 따라가고 있는지 요거를 줄을 세워 놓은 거고요. 왼쪽이 20평대, 오른쪽이 30평대인데 지금 여기 백석, 주엽 이렇게 1위는 20평대와 30평대가 같은 순위를 가고 있죠. 근데 중산동과 탄현동은 20평대가 3, 4위를 달리고 있고 30평대로 가니까 5번째와 7번째로 각 밀려나게 되죠. 중산동과 탄현동은 소형 평수를 좀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산동과 마두동을 보면 20평형대에서는 7번째와 8번째를 달리고 있지만
30평형대로 가니까 대번째와 네번째를 달리죠. 여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산동과 마두동은 소형 평수보다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단지가 속한 동은 풍동이고요. 이렇게 풍동은 일산 내에서도 선호도로 따지면 가장 하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지도를 좀 보면요. 일산에는 유명한 학원가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후곡 학원가고 여기가 백마 학원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후곡 학원가가 입지한 동이 일산동이고요. 백마 학원가가 입지한 동이 마두동이에요. 그래서 일산동과 마두동은 소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을 더 선호하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군지에서는 아무래도 중대형 선호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단지가 요쯤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요 양쪽 학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새 아파트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라고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오피스텔의 평형 자체가 아파트 25평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군지 수요를 기대하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일단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히려 이 표를 잘 보시면 중산동과 탄현동은 요 다른 대화동, 일산동, 마두동에 비해서 객관적으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도 최근 신고가가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백석동도 마찬가지고 신축급 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풍동에도 이렇게 신축급 단지가 생기면 이렇게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탄현동, 백석동, 중상동을 보면 요거는 20평대 기준이고요. 주년이 13년, 18년, 16년, 18년 이렇게 신축급 단지가 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30평대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1기 신도시 일산의 기존 단지들이 92, 3, 4년 요때 입주를 했잖아요. 94년, 95년 뭐 요쯤에 입주한 거에 비해서 요 신축급 단지들에 얼마나 더 많은 수요들이 집중됐냐면 30평대 기준으로는 탄현동이 131, 백석동이 174, 중산동이 214%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가격은 곧 수요의 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수요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0평대를 봐도 구축 단지 대비해서 요만큼의 수요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일산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면 수요가 이렇게 몰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 단지는 어디와 비교를 해야 되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백석동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백마역, 여기가 풍산역, 일산역이죠. 여기가 경의중앙선 라인이고요. 대화, 주염, 마두, 여기는 3호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킨텍스에서부터 이렇게 대곡역으로 GTX A라인이 공사 중에 있죠. 이쪽 킨텍스는 GTX A라인과 더불어서 신축 주거 라인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률은 가장 큰 거고요. 지금 우리 단지가 여기 있는데 대곡역을 기준으로 보면 백마역에서 하나, 둘, GTX 역사까지 두 개의 역만 지나면 되는 거고, 백석역은 GTX 역사까지 하나의 역만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산의 지금 입지는 이 대곡역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교통적인 부분과 얼마나 신축이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GTX A는 당연한 거겠지만 요 서해선이죠. 서해선,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요 서해선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게 서해선 대곡소사선이에요. 우리 백마역에서 서해선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이렇게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역이 김포공항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곡지구에 있는 일자리까지 접근이 수월해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9호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의중앙선 있죠? 요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요게 또 알짜 노선이거든요? 백마역에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은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능곡역까지 오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 있는데, 앞으로 이쪽 수색과 상암 쪽이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서 더 많은 개발이 있을 거고요.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이쪽 강서 쪽에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변의 집값을 자극시키면 이 라인을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 단지까지 수요가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경의중앙선의 핵심역 두 개가 있죠. 쭉 가면 홍대 입구역은 당연하고요. 요 공덕역이죠. 핵심은 요 공덕역과 용산역. 용산과 여의도와 공덕은 요 세 군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들이고요. 특히 용산,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요 공덕, 뭐 여기까지 다죠. 요 세 군데는 이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 요렇게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하겠고, 앞으로 여기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을 찾자면 당연히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일산에서는요, 대곡역 환승을 통하지만 GTX A를 이용해서 여기에 접근도 수월해지고요. 경의중앙선으로 여기에 접근도 수월하고요. 서해선으로 이렇게 마곡까지 접근이 좋아지고요. 웬만한 일자리의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가격 자체가 저는 많이 눌려 있다고 보고요. 눌려 있는 가격 대비 비싼 게 우리 단지죠. 이게 요즘에 어디 부동산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강남을 기준으로, 그리고 GTX 노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다 강남에 직결되는 GTX 역사 주변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요 서울이라는 테두리 안에 땅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다 요 서울에 들어가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다 GTX 직결 노선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모든 분석을 GTX 기준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땐 대부분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거 있죠. 어떤 전문가에게 일산 어디 어때요? 물어보면, 아, 거기도 좋은데 용산으로 들어가시죠. 뭐 인천 어디 어때요? 아, 거기도 좋은데 용산으로 들어가시죠. 양주 어디 어때요? 아, 거기도 좋은데 용산에 빌라가 낫죠. 강남은 지금 너무 비싸서 말을 못하니까 모든 솔루션이 용산으로 수렴하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용산에 들어가서 몸테크를 할 준비가 돼 있진 않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오피스텔 단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산이 좋은 거 알고, 강남이 좋은 거 알고, 아파트가 좋은 거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용산을 못 가고, 강남을 못 가고, 아파트를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노선들을 품고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단지, 지금 절대 가격이 비싸다는 건 인정. 하지만 다른 데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삼자, 뭐 이런 말씀이에요. 아, 얘기가 또 산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 그래서 우리 단지는 왜 백석역이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일단 대곡역을 기준으로 GTX 노선은 여기는 하나 둘, 백석은 하나, 그래서 한 개의 역사 차이는 나지만 우리 단지는 또 서해선 직결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덕과 용산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요거 한 정거장 차이는 충분히 맞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 백석동이요, 이렇게 비슷한 평형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구축 아파트 대비 신축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요만큼을 웃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평당가와 요거의 평당가를 계산했을 때 신축급 아파트의 평당가가 이만큼이 더 웃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격을 항상 수요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거에 비춰서 우리 단지는 마두동이랑 비교를 했어요. 우리 단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풍동이지만 요 백마역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 단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단지의 신고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23평 신고가가 5억 3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축급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 160%의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여기가 167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160을 잡아봤고요. 그 가격을 보니까 8억 4,800이 나오네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 8억 4,800이 맞는데 여기도 오피스텔이니까 어느 정도 감가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서요. 오피스텔이라서 20%의 감가를 해줬더니 6억 7,84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건 뭐 공식이 없고 저 혼자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 계산을 보고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실 게 아니고 이 계산에 어느 지점에 오류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찾아내시기보다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앞서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결정이라는 걸 못하거나 망설이시면 평생 부동산으로 어떤 이런 수익을 거두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결정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 방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것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20%를 감가해 봤더니 6억 7,84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저 혼자 결정한 우리 단지의 적정가는 6억 7,800인데 여기가 7억 9천에 나왔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온 거죠. 그럼 내 기준에는 이걸 안 하는 게 맞고 차라리 이 돈으로 집을 살 거면 다른 아파트를 사는 게 맞겠죠? 내가 결정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니까 그게 맞겠는데 지금 다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7억 아파트로만 봐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얘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아파텔이 부자 되는 마지막 사다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마역을 풍산역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신축급 단지가 하나 있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입지가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 단지가 여기에 준공이 되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서 대규모 단지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풍동이라는 기존의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요 식사동 위시티 단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보다는 좀 더 큰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고 아직까지 일산은 자족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 중심이죠. 교통이 중심인데 서울에서 역사 하나가 더 앞선다는 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입지가 더 앞선 거고요. 지금 이쪽의 가격보다 백마역 부근의 가격 자체도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죠. 뭐 여러 가지만 봤을 때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입지가 앞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산역이 있죠. 여기에 또 신축 단지가 지어지고 있고요. 이곳에 오피스텔과 여기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리 평형대가 비슷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투룸 오피스텔이고 여기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앞선다고 보고요. 이 방의 크기와 거실의 크기, 이 면적의 크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저는 3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인천 2호선이 킨텍스부터 요 밑에 김포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주염역을 거쳐서 이렇게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죠. 이렇게 돼도 결국은 G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역사를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백마역에서 두 개의 역사를 지나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분양 가격이 마음에 안 드셔서 주택을 매수하신다 그러면 바로 킨텍스역 부근이나 아니면 위로 쭉 올라가면 운정 역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 아파트들의 25평대를 매수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는 보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가격은 분양가 7억 9천이 아닌 이거에 대한 10%의 계약금 요 계약금으로 살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고 그래서 이 절대가격 7억 9천보다는 일단 우리가 당첨되면 바로 투입해야 되는 이 7,900만 원 이 7,900만 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단지는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될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도 그쪽을 보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로서 이 단지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이 영상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고양시에는요
창릉 신도시라는 3기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든 아니면 종상향을 통해서 어떤 재건축을 하든 지금 물리적으로 낡고 있는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일산에는 킨텍스를 주변으로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뭐 각종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이 호재들은 인구를 유입시킬 거고요. 요건 전세든 매매든 곧 수요가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거고요. 3기 신도시의 대기 수요는 계속 전세 수요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수요만으로도 지금 일산의 주택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지금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더 오를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의 전세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있죠. 정부에서는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이 절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오면요. 밀려오는 이 수요들까지 가세해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아래에 있는 가격부터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위에서는 위에대로 올라가고요. 아래에서는 아래대로 올라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자금이 되신다면 그 대비를 요거의 10%인 7,900만 원 정도로 이게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일단 이렇게 당첨이 돼 놓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당첨이 되셔서 다른 주택 청약을 계속 노리실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투자 방법을 더 모색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파트와 아파텔 청약 전에 아셔야 될 상황은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가격이긴 해요. 사실 저는 여기가 미달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한번 미달이 나줘야 가격이 요렇게 갈 텐데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니까 요렇게 갈 텐데 얘가 완판이 돼버리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위쪽으로 이 운정역 쪽에도 지금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 단지가 있죠. 아파트와 함께 여기 가격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지금 중심은 여긴데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입지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또 여기가 저 가격에 완판이 되면 여기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가 미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선당 후금으로 청약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당첨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하실지 안 하실지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단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냥 이렇게 두고 보시면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어설프지만 이렇게 잘라봤어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래서 단지는 전체적으로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됐고요. 타입은 84A, B, C 이렇게 D 타입으로 구성됐고요. 이 한정된 면적 안에서 이 방 크기를 어떻게 뽑았고 거실 크기를 어떻게 뽑았고 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개인적인 부분이고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는 뭐 직접 보시고 결정하셔야겠지만 주방에 창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방에 창이 없어서 이게 좀 많이 아쉽고요. 도면으로만 보자면 이게 혹시 창이 아닌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D타입의 창이 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게 창인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향은 이렇게 되고 요게 101동이고요. 이렇게 조금 어설프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너무 보기가 불편한 것 같아서 이쪽은 남서향이 되겠고 여기도 남서향, 남서향 이렇게 거실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남동향이 되겠죠? 남동향, 남동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런 타입 있죠? 여기선 여기인데 지금 요 타입이 요렇게가 막힌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많은 단지를 다녀봤는데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파를 요쪽에다 두고 TV를 요쪽에다 두고 여기에 앉아서 요쪽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막힐 수가 있는데 앉아서 보면 이렇게 개방이 되거든요. 뻥 뚫린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크게 답답한 정도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요거는 집 많이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정에 도움이 되실까 말씀드려 봤고요.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쪽을 세모라고 봤을 때 이쪽에 당첨이 되신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조망권도 어느 정도 나오고 타입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맞으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2동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요 3개의 타입이 되겠죠. 103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1동은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괜찮겠네요. 그리고 202동은요. 여긴 세모. 그리고 302동 여기까지. 그리고 301동, 303동 여기까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요거 어쨌든 요 그림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주상복합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상가들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 뒤에 배우단지까지 생각을 해도 이 상가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크고 넓은 공간에 여기가 안 채워진다 그러면 여기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를 떠나서 오랜 시간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된단 말이죠. 여기가 요게 걱정인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투자자들은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미달이 되든 안 되든 투자자들은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러니까 주거의 대안을 찾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7,900 이 자금의 효율성만 생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빨리 채워지기를 기다려야죠 뭐. 그리고 여기 결정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 하나를 같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여자들은요 그냥 더샵에 살고 싶은 거래요. 결국에는 이런 곳이 완판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배우자분이나 주변의 여성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이게 맞다 그러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당첨된 이 오피스텔을 하실 때도 여자분들이 결정하실 거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건 언제나 맞는 거니까 이것까지 한번 결정에 보태 보세요. 도전하신다 그러면 좋은 동, 좋은 층들에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부자들은 결정하세요.